알겠어요.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미시간 풋볼팀의 전 감독 샤론 무어가 스포츠계 최고의 직업 중 하나에서 해고된 후 몇 시간 만에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새로 공개된 바디캠 영상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를 거기에 갖고 해고당했습니다. 무어가 경찰차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채 감정이 북받쳐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저도 같이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던 경찰관마저 눈물을 글썽이게 만든 순간입니다. 러 앤 크라임 제공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저는 2025년 12월 10일 밤을 떠올립니다. 그날은 제가 대학 미식축구 세계에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대부분은 스포츠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시간 대학교가 감독인 샤론 무어를 해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고된 이유는 대학에서 샤론 무어가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야기는 매우 암울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발을 안에 넣을래요? 아니면 그렇게밖에 내놓고 있을래요? 이렇게요.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어, 친구? 그 얘기 들으니 유감이야. 가끔 일이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어떤 기분이야, 방금? 지금 막 받은 이 바디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무어는 아직도 방금 전까지 다녔던 직장에 재킷을 입고 있어. 그 M 로고가 박힌 재킷 말이야. 미시간 대학교를 상징하는 그 로고지. 이 일은 미시간주 셀린에서 저녁 5시 40분쯤에 벌어졌어. 무어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해고당했지. 이제 곧 샤론 무어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싶은 이유가 있어. 이건 정말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슬픈 몰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12월 10일. 그날 일찍 미시간 대학교는 샤론 무어를 감독 자리에서 해고했어. 그는 2024년과 2025년 풋볼 시즌 동안 울버린스의 감독이었어. 샤론 무어 감독 아래에서 미시간은 꽤 탄탄했지. 그가 있던 2년 중 한 해에 미시간이 최대 라이벌인 오하이오 주립대를 이겼어. 하지만 팀이 실제로 전국 챔피언에 올랐던 2023년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어. 샤론 무어가 해고되기 전주에 미시간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벌인 오하이오 주립대에게 패배했어.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 대학 미식축구 팬이라면 모두 알 거야. 하지만 오하이오 주립대에 패한 직후 미시간 대학교 미식축구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들은 괜찮았어. 뛰어나진 않았지만 괜찮았지. 그리고 무어가 최소한 한 시즌 더 미시간의 감독을 맡은 만큼 충분히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10일에 그의 해임 발표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거야. 정말 갑작스럽게 나온 소식처럼 보였지. 학교 측은 그가 해고된 이유가 조사 결과 몇 년 동안 그의 전담 비서였던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그리고 곧 모어가 경찰관들과 바디캠 영상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던 만큼 그날 스포츠계의 가장 큰 화제였지. 그 직후 샤론 무어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샤론 무어의 아내가 911에 전화를 걸었어. 여기 그 통화 녹음이 있어. 911입니다. 긴급 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저기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이 스스로를 해칠까봐 걱정돼요. 그리고 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남편의 휴대폰 위키를 추적할 수 있나요? 왜 남편분이 스스로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나요?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 어디 있죠? 저는 몰라요. 그 사람 어디 있었나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 사람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촬영한다고 집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는 고속도로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지역 사회, 스포츠계, 그리고 미시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서 일하나요?
그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일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요? 혹시 아세요? 병원에서 근무했나요? 아니면 사우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쪽인가요? 아니요, 풋볼입니다. 심바홀 사우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1200번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샤론 무어예요. 하지만 12월 11일 911에 전화를 건 사람이 샤론 무어 관련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는 무어의 전 비서였던 여성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이 여성은 무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일은 무어의 해고 사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변호사는 911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 방금 그녀를 거기 두고 나왔어요. 그녀는 미시간 대학교에 괴롭힘으로 신고한 남성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칼을 들고 있던 남자는 샤론 무어로 미시간 대학교 풋볼 코치입니다. 그는 방금 그녀를 공격하고 위협했어요. 그녀는 저와 통화하며 울었습니다. 제발 지금 가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캠퍼스 밖의 아파트 단지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다쳤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집에 있고 제가 문을 잠그라 했어요. 그녀가 전화로 기명을 들었어요. 전화번호가 뭔가요? 그녀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다쳤어요. 그녀의고요. 그녀의 전화번호예요. 모아씨. 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고 저희는 방금 미시간 대학교 법률 사무실을 나와 그를 신고했습니다.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차를 두드리며 물건을 넣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그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그가 뭘 하는지 알고 그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법률 고문에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해서 그분이 우리 보안 문제에 관여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경찰은 무어가 자신이 해고된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려고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버터나이프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무어를 그의 SUV에서 추적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주차장에 있고 경찰관들이 차량에 접근합니다. 경찰이 총을 꺼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경찰이 명령을 외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그가 미시간 대학교 미식축구팀 감독직에서 해고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창문을 올리고 차 안에 계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저희가 당신에게 갈 겁니다. 알겠죠? 저희는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알겠죠? 손을 창문 밖으로 내세요. 아니요. 창문은 열어두세요. 손을 드세요.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선생님. 아직 붙어 있고 이제 끝났어요. 야, 킹, 우리 진짜로 그 사람이랑 끝났어. 너 감옥 안 가, 알겠지? 우리도 감옥 안 가. 우리가 널 보호할 거야. 메트로 이스트에서 해제됐어. 어깨가 정말 너무 아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수갑 2개 써볼까요? 좀 더 여유를 드릴게요, 선생님.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켈리, 아내분은 무슨 차를 운전할 건가요? 쓰세요. 무슨 색깔인가요? 선생님 차에 타도 될까요? 네. 제 차까지 걸어서 들어가도 될까요? 선생님, 차 시동 꺼도 될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어가 SUV에서 평화롭게 나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관들이 그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그리고 샤론 무어가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돌아가길 원하세요? 무엇이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아니면 샤론이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아니면 뭐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샤론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샤론. 그래서 그 외에도 불법 침입과 폭행에 대한 형사 혐의가 있습니다. 폭행도요.
저는 그랬어요. 알아요. 그냥 있었어요. 저는 거기 없었어요. 에스코바르 경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우리에게 전화한 후에 우리는 콘도로 갔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코바르 경관이 그쪽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그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잠깐만요. 그녀는 내 인생에 있어. 잠깐만요. 이해해요. 스트레스 받겠죠. 제가 당신 입장이 될 순 없지만 잠깐만요. 어떤 질문에 대답하거나 진술을 하기 전에 미스, 당신의 권리를 완전히 이해하세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신문을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원할 경우 질문 전에 국선 변호사가 지정되어 당신을 대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이 권리들을 행사해 언제든 질문에 답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각 권리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녀의 진술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에스코바르 경관과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앞서 말씀드린 권리를 참고해 지금 대화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에스코바르 경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에 있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거기 갔고 오늘 해고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그 관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었지만 그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고 비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 여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내서 저는 워드의 사무실로 불려갔고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폭행하거나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정말로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 차를 타고 떠났고 그곳에서 저를 발견하셨죠. 그리고 저는 아무도 저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야 그녀를 만나지 마라, 이걸 보지 마라 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틀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학교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치와 당신의 위치 때문에요. 네. 오늘 결국 해고당하셨어요. 워드와 그 미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미팅 이후에, 그러니까 미팅 이후에 그녀와 연락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녀에게 바로 갔나요? 전화를 시도했어요. 알겠어요. 집에 도착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셨군요. 그녀는 어디 있었나요? 그녀는 바로 주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리를 떠나요.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집에 들어왔나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냥 집에 나타나서 들어가고 집 열쇠를 가져간 거군요. 아니요, 문이 그냥 열려 있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알겠어요. 집에 들어가 그녀가 부엌에 있는 걸 봤군요. 네.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녀가 여긴 있으면 안 된대서 내가 뭐라고 했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었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다 하는 거야? 내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 넌 떠나야 해. 저리 가. 경찰 부를 거야. 그래서 나는 떠났어.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그녀가 지고 나는 집에 들어가. 주방은 거실과 연결돼 있어. 파가 있어. 섬처럼 생긴 바야. 섬처럼 생긴 바야. 그녀가 거기 있어. 그녀가 걸어가 거실 쪽으로 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녀와 떨어져 있어.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고 한 번도 여자를 만진 적 없어. Ever.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난 정말 존중해. 딸이 셋이나 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떠났어.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눈 후에 나는 떠났어. 나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어. 우린 소리만 질렀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폭행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전부 말로만 한 거야. 전부 말로만 한 거야. 100% 그녀를 위협한 적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녀가 한 일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식의 말이 있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건 당신이 나눈 대화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녀는 그냥 가. 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너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때 내가 화가 났지만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 나는 아일랜드 식탁을 지나가지 않았어. 나는 그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어. 나는 절대 어떤 여자에게도 신체적으로 손을 댄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떠났어. 그래서 그녀가 섬에서 나올 때 나는 반대편에 있었어. 네, 선생님. 그녀는 거실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요. 거실 같은 공간이요.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봅니다. 그리고 절대 그녀의 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를 떠나요. 당신은 주방에 남아 있었어요. 주방에서요. 알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당신들의 관계가 어떤지 몰라요.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 관계는 얼마나 오래됐나요? 그러니까 그녀는 제 조수로 2년 동안 일했지만 제가 그녀를 안 지는 3년 됐어요. 3년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인 질문들이에요. 사생활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엔 이게 내밀한 관계였던 건가요? 네. 우린 한때 내밀한 관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게 여러 해, 예를 들어 2년, 3년, 2년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고 에스킨바르 경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부엌에 있을 때 버터나이프 2개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나서 저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버터 나이프는 두고 갔어요. 이걸 짚고 나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갔어요. 바로 갔고 떠났고 제 차로 갔어요. 그러면 버터나이프만 꺼낸 거예요? 다른 종류의 칼도 꺼낸 적이 있나요? 그게 다예요. 칼을 들고 있을 때 그녀에게 뭐라고 했나요? 내 피가 내 손에 묻었다거나 내 피가 내 피다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다른 칼들도 집으셨나요? 오케이. 어떤 칼을 집으셨나요? 버터 나이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터나이프만 집으신 거군요. 가위가 있었어요. 가위는 제 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가위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들이대거나 만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를 몰고 떠났어요. 그때 떠난 거예요. 운전을 했죠. 저는 저 자신을 해치려고 했어요. 당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어가 12월 10일 그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들으셨죠? 이제 그가 그 경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과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몰락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는 그냥 혼자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과 이야기하기 전에 친구나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이 경찰차에 들어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Coach. How we doing? Okay. Top there. 우리가 받았어. 나는 자전거가 되고 싶었어. 알아. 정말 알아. 정말 알아. 그들은 여기 있고 싶어하지 않아, 친구. 정말 열심히 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알아. 난 이곳에 모든 걸 쏟았어. 주저돼. 그들은 미안해. 날 내버려둬. 수고스러운 마음.
코치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여전히 코치님을 사랑해요. 알겠죠? 지금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우린 편안했던 것 같아. 그들은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말해줘. 무어는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진다. 경찰은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그가 경찰관들과 나눈 대화의 오디오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그리고 그 경찰관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경찰차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어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병실에서 코치와 솔직하게 대화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경찰관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한다. 나는 무어가 그리워. 그래서 떠나려고 해. 나는 에스파 경찰관, 캐스웨이 경사와 함께 여기서 떠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공감할 수 없지. 맞지? 하지만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나도 너랑 같이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가 이걸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잖아. 맞지? 그게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두는 거야. 알겠지? 내가 가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알겠어 친구. 행운을 빌어. 잘 지내? 내 수갑을 잡아볼래? 괜찮아. 알겠어. 그녀가 한 명 태어난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차를 옮기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셰런 무어는 3급 주거 침입 스토킹,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12월에 체포된 후 이틀 뒤에 그 혐의들로 기소 인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로 넘어가면 무어는 미시간주 검찰과 플리디를 체결합니다. 그는 두 가지 경미한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정 내 관계에서 통신기기 악의적 사용과 무단 침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의 일환으로 검찰은 그가 직면했던 더 중대한 혐의들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어는 자신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의 최대 형량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에 기소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형에 비해 훨씬 적은 형량입니다. 무어는 4월 14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진 여성의 이름은 페이지 쉬버입니다. 무어가 검찰과 이 합의에 도달한 후 그녀는 신원을 공개했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피플 매거진에 공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프로팀의 감독과 부하 직원 사이의 권력 불균형은 우리 의뢰인이 압박감과 위협을 느끼고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공립대학교는 물론 어떤 직장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어 쉬버의 변호인들은 이번 유죄 협상이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쉬버의 변호인은 대학 지도부가 이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어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말에 선고를 받을 때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언더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